그래서 이 사람들이 터키나 이쪽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다고요. 이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해서 찍은 거예요. 한번 보시죠. 가슴 아픕니다. Do you have any idea who is looking after your children now? Ballarını bir şefkat ballar yaşlısın Ahmet'iki taraftan kap ketkelliğini anladım. 애들이 고아원에 갔다라는 소리만 들었다. More than 60. 연락도 안 되고 어느 고아원인지도 모르고. Where are they now? Hatta nedelikine hayat mı ya ki ölüp gittim. 애들이 죽었나 살았는지도 We 모르겠다. hear one enduring question. 내 애는 도대체 어딨냐? 중국이여 대답해라. 내 애는 도대체 어딨냐?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이런 행태를 일삼는 애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G2에서 놀게 하면 안 된다. 행태를 고치든지 아니면 주저앉든지 둘 중에 하나로 몰아붙여야 된다. 이게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고 그 판단에서 밀고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옆에서 거기에 봉사하는 위성국가 도발 대행업체 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여기는 이제 처리를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리저리 페인트 모션 취하는 거는요. 뭐 충분히 여유를 갖고 보세요. 거기 결국 미국이 접수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무기로 무장을 해 있고 전면 침공을 할 때 이게 잘못 관리되면 큰일 나니까 이게 조심조심 폭탄 해체하듯이 이제 뇌관 정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페인트 모션에 일희일비하게끔 그리고 오히려 그 페인트 모션을 더 부풀려서 해석해서 막 나발을 불잖아요. 문재인 대변인 되듯이 조중동이. 그거에 속지 마세요. 절대. 세뇌당하지 마세요. 뭘 봐야 되냐? 미중전쟁이 어떻게 가야 되나 보세요. 미중전쟁 조중동 보도태도 보세요. 트럼프가 장사치 땡땡이 철없이 세계 경제를 개무시하고 저런 불질렀지만 결국은 중국의 저항에 의해서 적당한 선에서 봉합될 것이다. 이 관점에서 일관되게 보도해 왔잖아요. 이때까지 지난 1년간 조중동 보도 태도 보면. 조중동이 신강 얘기 제대로 얘기한 적 있어요? 홍콩 제대로 보도한 적 있어요? 중국의 인권 유린 사태 제대로 보도한 적이 있어요?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 소셜 크레딧 시스템, 즉 감시 카메라 이런 기타 등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 사람들의 행태를 평점을 매겨서 행태가 걔들 관점에서 불량하면 집 밖에도 못 나오게 하는 이런 거 비판한 적 있냐고요? 안 하잖아요. 중국은 마치 천국인 듯이 보도하잖아요. 조선일보 경제면 조선비즈 여시자랑 같이 공동으로 해서 중국 AI가 얼마나 훌륭한 유토피아적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가 계속 빨아줬었잖아요. 전면으로. 그러니까 이 태도를 보면 중국을 다루는 거, 미중 전쟁을 다루는 태도를 보면 조중동에 대해서 무식하다라는 걸 넘어서 악질이다. 저것들 악질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상층 지식층들, 관료가 됐던 법조가 됐던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들 조중동의 그 마수에서 놀아나는 악질의 시다발이냐 아니면 그 마수 벗어날 각오가 돼 있냐. 그런 거죠. 자, 그럼 트럼프는 어떤 게임을 하고 있냐. 제가 보면 전 포카 잘 못 치는데 포카가 원래 그 확률 이론이 발전할 때 굉장히 크게 기여한 게임이에요. 이 한 장씩 까질 때마다 확률이 계산되거든요. 포카는. 그래서 이 트럼프의 확률 게임을 보면 결국 이겁니다. 중국 및 중국과 관련된 사슬, 차이나 체인의 모든 고리, 고리에 의해서 사슬이 형성되죠. 그 고리는 우선 첫째가 북한, 그 다음에 완 차이나라는 범위 안에서 보면 홍콩, 타이완, 신강, 티벳, 홍타신티, 그리고 이란, 베네수엘라 이게 다 사슬이에요. 사슬을 형성하는 고리들이에요. 이걸 계속 최대 압박으로
계속 프레셔를 가하면 그중에 한 놈 터져 나간다고요. 어느 고리든 터져 나가면 사슬 전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거. 특히 홍타신티나 북한이 터져 나가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사슬이. 이 포커판에 확률 높여가기 게임이라고요. 계속해서 프레셔를 가하면 결국은 하나는 터져서 나간다 이거예요. 가능하면 전면적 침공이나 군사력 사용을 자제하면서 압박하고 제재 가하고 압박하고 제재 가하고 압박하고 제재 가하고 이런 게임을 하고 있다고요. 자, 근데 이 게임에 원칙이 있죠. 군사력을 제가 안 쓸 거야 하면 상대가 개겨요. 그 실제로도 군사력을 쓸 모든 준비를 끝내놔야 돼요. 그 준비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째는 군사력 자체가 압도적이어야 돼요. 지금 미국의 뭐야? 지금 그 군비 지출이 사상 최대 아니에요. 이라크, 아프간전 할 때 전쟁 비용을 합쳤던 군비보다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뭐 7천억 달러 넘었죠. 8천억 달러 가까이 갈걸요, 이번은. 그리고 우주군 창설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육군 체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안경비대, 해군, 공군, 해병대, 육군 이렇게 되어 있는 5군 체제인데 그걸 우주군까지 해서 스페이스 포스, 육군 체제가 한다고 준비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 군사력이 압도적인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야,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 쓸 수 있어. 전쟁을 불사할 수 있어. 그 의지를 국민의 차원에서 계속 다져야 된다고요. 저는 이번 독립기념일 행사 7월 우리나라 날짜로 7월 5일이에요. 왜 그러면 7월 4일 저녁에 행사가 치러졌으니까. 행사 보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제 눈엔 저 행사가 뭐 어떻게 해석됐냐. 중국을 겨냥해서 뭐냐면 전쟁을 원한다면 해주마. 중국을 겨냥해서 전쟁을 원한다면 해주마. 이 메시지예요. 이게 이제 워싱턴 그 내셔널 몰이라고 저게 링컨 모니먼트인가 워싱턴 모니먼트인가 삐죽한 첨탑 그리고 리플렉션 폰드라 그래서 길쭉한 그 물 들어 있는 호수 그리고 이쪽에 이제 링컨이나 뭐 이런 토마스 제퍼슨이나 이런 사람들 기념관들 몇 개 있는 이 지역을 내셔널 몰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열렸거든요. 사람 비 오는데 꽉 메웠어요. 저 이제 거기에 지금 이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에어쇼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사의 컨셉이 군사적이에요. 트럼프 연설이 약 50분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제가 보기엔 35분 정도가 군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이 행사에 대해서 비판 어떻게 가냐. 국내 신문도 이 비판 고스란히 했어요. 예산을 낭비했다. 오케이. 그래서 얼마 썼나 보니까 250만 달러, 30억 쓴 거예요. 아니,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 연방 행사에 30억 쓴 게 무슨 뭐 예산 낭비라고 어떻게 따지냐고. 그 다음에 이게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이었다. 근데 실제로는 자기가 뭘 잘했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자기 행정부가. 미국의 역사에 대한 해석 그리고 미국 군대 각각 5군, 그러니까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5군의 역사와 일화에 대한 얘기가 36분 정도 돼요. 35, 6분. 그 파트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내셔널 몰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대통령이 연설한 게 지금 68년 만에 처음입니다. 1951년에 트루만 대통령이 내셔널 몰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연설을 했었습니다. 1951년 7월이면 어느 때냐. 6.25가 터져서 50년 6월에 낙동강 아래로 쭉 밀렸다가 50년 10월에 9월 말에 인천 상륙작전에서 10월에 저기 북한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중공군 개입에 의해서 145태에서 쭉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중공군과 미군이 일진일퇴하면서 조금씩 아주 피비린내 나게 일진일퇴 계속 하던 그 시기예요. 그게 51년 7월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휴전선의 형태가 이미 51년 초에 형성이 돼요. 51년 늦봄 초여름이면. 저게 휴전을 못한 이유는 뭐냐면 스탈린이
이건 내전쟁이거든. 스탈린 관점에서는. 그리고 자기 돈도 안 들어. 왜냐? 중국이 꼼짝 못하고 말을 들었어요. 모택동이. 중국 애들이 대신 싸워줘. 나중에 중국이 그 중국에 가서 싸운 그 무기의 총알 한 발 비용까지 스탈린이 다 받아냈어요. 스탈린이 다 받아냈다니까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전쟁은 자기 거고 비용은 자기 비용 하나도 안 들고 죽어나가는 거는 중국 사람 아니면 한국인이니까 상관없고 스탈린이 휴전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언제 휴전해야 되냐. 스탈린이 53년 4월인가 5월에 죽거든요. 3월인가. 그리고 나서 3, 4개월 있다가 휴전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51년 7월이면 이미 지금 휴전선 부근으로 전선이 형성돼 있을 때예요. 거기서 아주 잔혹한 밀고 밀리는 그 피해 전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독립기념일 행사를 트루만이 이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68년 만에 68년 맞죠? 68년 만에 거의 70년 만에 이제 트럼프가 하는 겁니다. 미중 전쟁이 이제 한창이던 때 그런 상징이죠. 그 6.25 때의 상징이라고요. 저 포맷이 6.25 때 그러니까 51년 6.25가 한참 잔인하고 정말 의미 없다고요. 왜냐면 전선도 이미 형성됐고 이제 뭐 트루만 정부가 북으로 올라가겠다는 뜻도 없고 또 쟤들은 남으로 밀고 올 역량이 없고 전쟁을 더 할 필요가 없던 상태에서 그 국민들이 신물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트루만이 저기서 저 포맷으로 했다고. 그 포맷을 한 거예요. 68년 만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건 대선 캠페인이니 예산이 낭비됐니 찍찍거리고 있고 미국 이른바 민주당계 좌파스러운 것들이 그리고 한국의 조중동은 그걸 고스란히 받아서 보도를 하고 있고 한심합니다. 저 뜻이 저 연설의 뜻이 저 행사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요 6.25가 언급이 돼요. 한번 들어보시죠. Outnumbered American warriors fought through the bunkers of Pork Chop Hill and held the 거기서 line of 피비린내 나는 civilization 전투를 in 통해서 Korea. 그 폭차필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통해서 그 전투가 상징하는 그 6.25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we defended the line of civilization. 문명의 경계선을 지켜냈습니다. 휴전선을 문명의 경계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북쪽은 문명이 아니다예요. 휴전선 북쪽은 문명이 아니다. civilization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참고로 저 폭차필 전투가 얼마나 참혹한 전투인지 말씀드릴게요. 저게 연천에 있는 야산입니다. 해발 고지가 300m인데 연천쯤 되면 기본 나가리 평지의 해발이 150m, 200m 될 거라고요. 그러면 동네 앞산이에요. 150m짜리 동산이에요. 그 동산이 뭐라 그럴까? 전략적 가치도 없어요. 무슨 백마고지 이런 전략적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지겨운 전투죠. 저게 1953년 휴전될 때까지 전투하거든요. 저 지겨운 전투라고요. 스탈린 때문에 휴전이 2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의미하게 양쪽 군대가 죽어나가는 상태 2년 동안. 근데 그 조그만 동산 하나 지켜내겠다고 미군이 347명이 죽고요. 1036명이 부상당합니다. 저 조그만 동산 하나 쳐먹겠다고 중공군이 1500명이 사망하고 4000명이 부상당합니다. 중국 쪽은 추정이에요. 너무 전략 가치가 없으니까 그 휴전선 나중에 그 휴전선 그려가지고 사인했을 때 넘겨주고 말아요. 넘겨주고 말았지만 넘겨줄 때 넘겨주더라도 물론 다른 반대급부를 받았겠죠. 경계를 서서 조정하면서 넘겨줄 때 넘겨주더라도 안 물러나겠다는 거거든. 그걸 상징하는 거거든. 저게. 저 조그만 동산 하나 지킨다고 미군 347명이 죽었다니까. 장교만 해도 근 100명 가까이 죽어요. 저 얘기를 하고 있다. 폭차필을. 참고로 트럼프가 2017년 11월에 국회에서 연설할 때도 폭차필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폭차필이라는 건 한반도에서 우리는 안 물러납니다.
결의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복잡 힐. 저게 하늘에서 보면 돼지고기 덩어리 요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복잡 힐이라 그래요. 저 동산의 모양이. 트럼프가 2017년 11월에 국회 연설 때도 저 말을 했고 이번에도 저 독립기념일 연설에도 저 말이 나와요. 뿐만 아닙니다. 메가더가 언급이 돼. 이게 참 특이한 경우인데 메가더는요. 언급하기가 곤란한 문제적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문제적 인물이냐. 일단 인기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 미국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근데 메가더는 이게 범털 집안 출신이거든. 거기다 성격이 워낙 막 치고받는 성격이어서 프랭클린 데오도르 루즈벨트 때는 사실상 반란을 일으켰었어요. 어떤 반란이었냐. 그때 이제 실업자들이 막 시위할 때인데 그 퇴역 군인들, 제한 군인들이 대우가 안 좋다고 워싱턴에 와서 수만 명이 시위를 했다고요. 메가더가 현역 장군일 때예요. 그때 우리로 치면 뭐 부군단장이나 사단장급의 장군일 때인데 그 퇴역 군인들 시위대한테 군대 텐트, 군대 야영 장비, 군대 식량을 다 내준 거예요. 일종의 반란이죠. 트루만은 38선 언저리에서 멈춰야 된다라고 그랬거든. 여러분 그걸 깬다는 건 이미 방어전쟁의 뜻을 넘어서서 2차 대전 말에 소련과 미국 사이에 암묵적으로 그어졌던 그 분단선을 깨는 게 돼서 그런 거 싫다. 트루만은 넘지 마라 했는데 메가더 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병참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여름 전투복을 입고 거기까지 갔다가 얼어 죽고 퇴각한 거예요. 그게. 그 정도로 독불 장군이라고요. 그래서 메가더를 직접 언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런 자리에서. 근데 메가더를 언급해요. 메가더가 뭘 상징합니까? 북한을 미국의 관할 아래 넣어야 된다라는 그 노선을 상징하는 인물 아니에요. 거기서 딱 어느 대목에서 언급하나 한번 보시죠. They live by the creed of Douglas MacArthur. In war, there is no substitute for victory. They are the greatest soldiers on earth. 승리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메가더의 말을 딱 인용을 한다고요. There's nothing which can substitute victory. 승리를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미 육군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군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이날 연설에서 어떤 식으로 연설을 했냐면 이제 그 육군, 해군, 해병, 육해공, 해병, 해안경비 차례로 스토리텔링을 해요. 이제 그 미국 독립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각 군대의 역사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공군의 역사가 나오면 공군의 그 역사, 공군사 중에 제일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을 하고 해군이 나오면 해군에서 제일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을 하고 아까 메가더의 복잡히는 육군의 스토리 중에서 제일 감동적인 걸 얘기할 때 나온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안경비를 할 때는 해안경비대, 해안경비군의 역사 중에 제일 감동적인 부분들을 스토리텔링을 해요. 한 5분, 10분을 들여서. 그 스토리텔링이 끝나면, 한 꼭지가 끝날 때마다 육군이 끝나면 육군의 뭐 헬기나 이런 게 쫙 떠가고 해군이 끝나면 해군의 F-35B죠. 그저 항모에서 뜨는 거. 그게 쫙 또 떠가고 공군이 끝나니까 공군 때 B-2와 랩터가 쫙 떠가고 B-2와 랩터는요. F-35 B-2 랩터 해군 때 떠간 F-35 공군 때 떠간 B-2와 랩터는 이거는 거의 죽이는 무기 아니에요. 이 에어쇼를 짧게 한다고요. 지금 그 B-2와 랩터가 불과 뭐 머리 위에 한 1-200m 위에서 떠간 거예요. 저공비행에서. 한번 보시죠. 저 떠갈 때 저렇게 그 각 군대의 군가가 울려요. 저기 지금 울리고 있는 건 공군 군가예요.
그 트럼프 자세가 사열하는 자세잖아요. 사열받는 자세 아니에요. 예, 자, 이게 이제 금방도 보셨듯이, 결국 제가 보기엔 중국을 겨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력이 족탈불급의 막강 무력을 갖고 있고, 우리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해야 된다면 그 전의를 다지는 행사예요, 저게. 제가 딱 보니까 행사의 팀이 그거더라고. 그러면 진짜 미국이 전쟁을 벌이려고 해서 저거라니? 아니죠. 저 복잡한 포카 게임, 아까 저기 뭐야, 이 사슬, 중국 및 관련 사슬의 모든 고리를 최대 압박을 해서 뺑뺑하게 계속 압박을 해 들어가서, 특히 노림수는 이제 북한과 홍타신티거든요.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떨어져 있으니까. 저기서 어느 사슬이든 끊어지면 저건 중국이라는, 어느 고리든 끊어지면 중국이라는 사슬 자체가 다 망가지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상호작용시키면서 미국이 저렇게 미중 전쟁 우리 장난 아니야, 끝까지 가, 이 자세를 보이니까 홍콩이 튀어나온 거고, 홍콩이 튀어나오니까 타이완을 내년 1월에 대선을 통해서 그 친중 거물 그 대륙 구호 내세워서 집어먹으려던 중국의 음모가 박살이 나버린 거고, 신강이나 티벳은 이제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돼버린 거고, 홍타신티 전체가 다 끌어오르고 있다고요. 북한은 이제 너무 위험해져가지고 김정은이가 트위터 한 방에 쪼르륵 달려나오는 상태가 됐다고요. 제가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저 밀어붙여갈 때 중국 보고 너 도발하지 마. 우리 군사력과 너희 군사력은 달라 임마, 게임이. 너희는 권총이고 임마 우리는 대포야. 근데 군사력만 다른 줄 아냐? 우리 전쟁하려면 얼마든지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국민들이 전쟁 이해하는 사람들이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7월 4일 행사가. 저는 저거 처음에 하도 조중동이 뭐 빗속에 됐었고 예산이 낭비됐고 뭐 트럼프 무슨 대선을 위한 쇼였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서 저 무슨 저기 있나. 근데 제 친한 그 후배이자 동지가 외국서 있는 후배인데 저한테 느닷없이 형님 그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후배 얼굴 봐서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빨리 보고 해서 지나가야지 하고 틀어놨다가 막 그 폭차필 얘기 나오고 그럴 때 그냥 울컥울컥 하면서 그 50분 가까운 거를 그날 되게 피곤한 날인데 잠도 못 자고 그냥 빠져서 봤다니까요. 그래서 Salute to America, 미국에 대한 경례를, 그게 그 행사의 제목이에요. Salute to America, 미국에 대한 경례를. 진짜 미국에 대해서 경례하고 싶어지게끔 하는 그런 행사더라고요, 저게.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여러 버전이 있으니까. 이걸 두고 조중동은 트럼프가 대선을 위한 행사였고 비가 와서 망친 행사고 예산이 낭비된 행사, 이러고 비웃었다고요. 그 딥스테이트죠. 코리아 딥스테이트예요. 수구 기득권이에요. 이들의 관점은 뭐냐면 김일성 영생교가 유지돼서 북한과 적당한 긴장관계 유지되고, 그래서 적당한 보수팔이 우파팔이 할 수 있고, 또 중국과 잘 지내서 계속해서 뭐 큰 무슨 변화 없이 그냥 중국 그냥 그 섬기면서 살고 싶고 뭐 대충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런 사고방식으로 앞으로 지도층 대접 받겠어요? 지도층커녕은 민족 반역자 대접 받지. 스스로 자기 죽을 무덤을 파는 거예요. 원래는 쟤들 계산대로 돼야 돼요. 근데 2010년부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강력한 무기로 무장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전부 개인 관점 소통들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전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텔레그램, 카톡 이런 걸로
개인 관점 소통으로 네트워크를 중무장하기 시작했잖아요. 밑에서. 미디어 파워가 없어졌죠. 이제. 저희 반드시 조중동 저 밥줄을 끊어놔야 됩니다. 저거.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5년 안에 완전히 뭐 파산 지경까지 몰아넣어야 돼요. 저것들. 제가 보면 악질이에요. 무식한 게 아니라 악질이에요. 아주 우리 한국인을 이 죽음과 파멸과 쇠락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려는 주범들입니다. 그리고 상층 지식층들, 대학 교수들, 또 법조, 또 정치권에 있는 분들한테 권합니다. 저 악질 조중동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인생을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진실과 생명의 편에 설 겁니까? 이제 당신들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